자, 이게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2학년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면은 햇빛이 사실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래사장은 뜨겁고 바닷물은 뜨겁진 않지? 네, 시원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데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그렇게 안 뜨겁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비열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비열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비열이 뭔지 일단은, 비열은 어떤 물질의 특성인데 정의를 아셔야 돼요. 과학을 일단 하시려면 하여튼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알려주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나 아니면 공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를 외워야지 풀 수가 있는데 공식을 아예 안 외우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랑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배웠으면 알아야지. 알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열. 그러니까 비열은 내가 뭐 1kg짜리 뭐가 있네. 1kg짜리 뭐가 있어. 얘가 지금 온도가 한 24도씨네. 가열을 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25도씨가 됐어. 그때 내가 얘한테 준 열량 있지, 열의 양. 그게 비열이에요. 그게 비열입니다. 그만큼. 근데 이 비열을 우리가 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을 1kg을 떠놓고 가열을 해요. 온도계 꽂고, 뭐 15도씨였는데 16도씨로 올라갔어. 그럼 가해준 열량을 우리가 1kcal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생각하고자 이런 정의를 내린 건데, 1kcal라는 이게 열량이거든요. 열의 양은 1kcal라는 열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봐라. 만약에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의 열량이 들어가면, 만약에 2kg 있어, 물이 2kg 있어요. 이거를 1도씨 높이는데 들어간 열량이 얼마가 될 것 같아? 이때 열량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kcal 열에 가해주면 1도씨 높아지나, 이거? 그러니까 양이 많아졌으니까 사실 2배의 열량 가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열량이라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당연한 건데. 경험상 그렇잖아. 물을 조금만 떠놓고 가열하면 금방 끓는데, 라면 1인분 끓일 때는 금방 끓는데, 한 5인분 끓이려고 하면 많이 끓여야 오랫동안 가열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열량이라는 게, 열량을 Q로 쓸 겁니다. 열량. 요런 거는 비례한다, 뭐 이런 뜻이야. 비례한다. 그러니까 질량의 비례를 하죠. 똑같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으려면 질량의 비례를 합니다. 그쵸? 질량이 많아지면 열량도 많아져야 되잖아. 맞아요? 그쵸? 네. 맞죠? 뭐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1kg인데 얘를 내가 한 2도씨 올리고 싶어. 2도씨. 그러면 똑같이 1kcal의 열량을 줘야 되나? 아니죠. 얼마 주면 될 것 같아? 2kcal 주면 되겠지, 그쵸? 온도 더 높이는데 열 에너지 더 필요하겠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델타 T라고 쓰는데, 델타 T.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델타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델타. 이게 변화량을 의미해요. 변화량. 그러니까 뭐 온도가 아니라 온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101도씨 올라가면은 변화량은 1도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0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델타 T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려면은 열량 더 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요런 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이 비례식을 는으로 놔두려면 물질마다 이게 상수라고 하는데 보통 상수 값이 달라요. 어떤 물질은 물 같은 경우에는 1kg 1도씨도 푸는데 1kcal가 드는데 모래 뭐 이런 거면은 0.5밖에 안 들고 그래요. 한 0.3밖에 안 들고 0.2밖에 안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달라. 그래서 그 상수값을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자,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Q는 열량은 물론 옆에다 한글로 써 있습니다. 열량은 시멘트 알죠? C암탁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시멘트 CMT CMT 요게 C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다른 그 비례 상수 값입니다. 처음은 공식이 툭 나오니까 어렵지만 자꾸 하는 거지. Q는 시멘트 이거를 C에 대해서 쓸게. C는 뭐가 될까요? M 델타 T 분의 Q죠? 맞아요? 맞죠? 요거를 한글을 써보시면 Q는 열량이고 열량, M은 질량이고 질량. 이거는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비열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 겁니다. 비열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 겁니다. 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Q는 시멘트를 아셔야 되는데요. 헷갈리지만 이제 결국엔 다 알게 됩니다. 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럼 비열하고 온도의 변화랑 관계는 어떻냐? 자, Q는 뭐지? Q는 시멘트. 온도 변화에 대해서 쓸게요. 이거 좀 따라서 쓰세요. Q는 시멘트 쓰시고 온도 변화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델타 T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양변은 CM으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네. CM분의 Q. 잘 봐.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비열이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예요? 이게 반비례죠.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써져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비열은 온도 변화의 반비례이다. 비열은 온도 변화의 반비례이다. 근데 왜 반비례냐면 봐봐. Q는 시멘트인데 비열이 커. 그러면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그런 거잖아. 정의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열이 크면
열량을 많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옆 페이지 보세요. 이게 비열이 나와 있는데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이 든다라는 거야. 1kcal. 근데 모래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0.19, 뭐 대략 0.2죠. 그러면은 내가 1kcal의 열량을 줘요. 물은 1도씨 높아지는데 얘는 0.2만 있으면 1이 올라가는 거야. 1도씨가. 그럼 1kcal 주면 얘는 몇 도씨 올라갈까요? 5도씨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열량이 덜 필요해. 온도 올라가는데.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빨리빨리.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필요한 열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빨리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모래가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은 1도씨 올라갈 때 모래는 5도씨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입니다. 원래 반비례를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뭐가 커지면 커져야 될 것 같았는데 커지면 작아지는 게 어려운 거거든. 비열이 커지면은 온도 변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봐봐, 비열이 큰 애는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갔지, 요만큼 올라갔지, 요만큼. 비열이 작은 애는 2배 더 올라갔어요, 그쵸? 비열이 작은 게 온도 변화가 뭐 어떤 거야? 큰 거야, 그쵸? 네. 아실 것 같죠? 그 다음에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Q는 시멘트인데 T는 CM분의 Q인데 질량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어떻겠어요? 온도 변화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질량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겠어요? 싹 작죠. 그거는 경험상으로 다 알아요. 왜냐면 라면 끓일 때 하나 끓이면은 온도가 팍팍 올라가. 똑같이 열을 가했을 때. 근데 질량 크면은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맞죠? 네. 그것도 반비례다. 아까 선생님 그린 거랑 거의 비슷한 게 있네. 그러니까 1kcal 열량을 주면 1도씨 올라갔는데 2kcal 열량 주면 어떻게 돼? 2도씨 올라갑니다. 근데 2kg을 1도씨 올리려면은 2kcal가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한마디로 하면은 열량은 Q는 시멘트라는 거야. 열량은 질량이 커지면은 열량도 많이 줘야 되고 온도 변화, 온도를 높이고 싶으면 많이 높이고 싶으면 열량을 많이 줘야 되고. 알겠어요? Q는 시멘트 알겠어요? 자,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마다 다르다 특성인데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지만 모래는 0.1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이나 이런 것도 0.1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구리는 0.0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가열을 해. 냄비가 있어. 냄비가 있는데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구리 냄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열하는 거는 빨리 온도 높여가지고 음식물 빨리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근데 구리는 0.09만 있어도 1도가 팍팍 올라가는데 철은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렇지? 뭐 알루미늄은 조금 더 있고 물론 뭐 그 조리 기구로 이제 사용할 때 구리 냄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 온도가. 저 결과를 보면. 근데 이 중에 지금 비열이 누가 제일 크니? 누가 제일 비열이 큽니까?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물의 비열이 제일 크구나. 이거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아,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 중에 물이 제일 큽니다.
글을 읽으셔야 돼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어떤 거야? 작은 거예요. 그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뭐 음식 할 때는 비열이 작은 게 좋겠지만, 우리가 생활할 때는 온도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생명체한테는. 온도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막 덥다 춥다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람 몸이라던가 생명체 몸은 물이 한 70%는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사람의 체온도 잘 변화가 안 되는 거고, 바닷가에 살면은 좀 온도 변화가 좀 작아요. 바닷가가 왜 물이 많아가지고. 내륙 지방은 더웠다 추웠다 엄청 일교차가 큰데, 해안 지방은 일교차가 작습니다. 물론 뭐 바닷바람 많이 불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온도 변화가 더 작습니다. 그 몸속에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비열이 크므로 외부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더라도 몸속의 온도 변화는 작다. 낮에 햇빛이 내려쬐는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서 여기보다는 저온이야. 저온. 낮에 여기는 고온이에요. 써놔요. 고온 저온. 그러면은 고온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온이면서 여기가 저기압이 돼. 저기압. 기압이 낮습니다. 여기는 저온인데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는 낮에 해풍이라. 낮에 해풍이 분다. 낮에 바닷가 가면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실제로. 근데 밤이 되면 식겠죠. 밤이 되면 식는데, 비열이 큰 거는 있잖아.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지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해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고온에서 기체는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저온이니까 고기압이 돼서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밤에는 파도도 잦아져요. 밤에 파도가 낮에는 파도가 엄청 세게 치다가 밤에는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파도가 조금 잔잔해집니다. 밤에는.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가 가보면 알아요. 낮에는 막 엄청 세게 파도 치다가 밤 되잖아. 그러면 진짜로 이제 잔잔해져. 산책하고 그럴 때 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륙풍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 해륙풍이라고 합쳐가지고, 물의 비열이 모래 비열보다 더 커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찜질팩, 이거를 뜨거운 거건 차가운 것이건 아무튼 온도가 유지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려면은 물을 채워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물을. 왜냐하면 물이 비열이 커가지고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난방용 보일러 용수로 물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물이 제일 흔하니까 물 쓰는 게 가장 합당한 건데, 알코올이나 이런 거 쓰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액체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쇠솥이나 돌솥 이런 거는 사실 열 용량하고 관계있어요. 이거는 열 용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비열이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근데 열 용량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책을 조금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 용량은 이게 제해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가 쓴 건데, 원래 이게 무거우면 질량이 크면, 그러니까 얘네가 온도 변화가 적은 이유는 질량이 커서 그런 거예요. 돌의 비열이 얼마가 되지? 돌의 비열은 없는데.
그 철이나 뭐 다른 거랑 비교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게 질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겁니다. 원래 이거는. 왜냐면 온도 변화는 cm분의 q기 때문에 질량의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무거운 솥을 쓰는 이유가 밥이 따뜻하게 보존이 돼요. 근데 라면 끓일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좋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얇으면서 가벼운 애로 끓이는 게 훨씬 빨리 끓는 겁니다. 뭐 양은이라고 해요. 양은. 근데 이거는 이제 비열로 소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연용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뚝배기 이런 것도 무겁거든요. 이런 거는 연용량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자, 정의입니다. 정의.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의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는 나눈다는 뜻이죠. 킬로그램 도씨 또는 이 칼로리라고 하는 걸 줄로 바꾼 거예요. 줄 써놔요. 1kcal가 4.2kJ이고 키로를 빼면 1칼로리는 써놔요. 4.2줄이에요. 줄. 이게 대략이긴 한데, 그러니까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에너지 단위, 그 둘 다 에너지 단위인데 정의가 달라가지고 에너지 단위로 줄이라고 해요. 줄 단위로 바꾸면은 4.2줄이 됩니다. 줄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3학년 때 배워요. 사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에너지 단위입니다. 에너지. 줄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이 주어를 파악해야 돼요. 이것이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네, 작죠? 주어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큰 애가 작은 거지. 이게 과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다 이거 문장을 잘 읽으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냉각수나 찜질팩 등으로 이용된다. 아시겠죠? 이게 비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래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거는 있잖아요. 원래 그 모래는 물론 비열이 작기도 한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햇빛이 땡땡 내리쬐을 때 요 표면에 있는 애들만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땅 파보면은 안에는 시원합니다. 그쵸? 근데 이 바다는 투명하니까 이 빛이 이 전체적으로 다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연용량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비열이 크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 비열이 큽니다. 그럼 비열이 크면 뭐가 좋냐? 지구의 온도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 지구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구에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비열이 크면은 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바다가 해주고 있다. 바닷가에 사는 게 좀 더 온도 변화가 안 심한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군대를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한가운데 인제 뭐 이런 데인데 여기는 낮에 여름엔 엄청 더운데 겨울에 엄청 추워. 막 겨울에는 영하 20도씨고 뭐 여름에는 뭐 한 30도씩 올라가고 막 이래. 막 50도씩 차이 나는 거죠. 혹한기 훈련하잖아. 그거 엄청 추워요. 근데 바닷가는 좀 그게 덜 심하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모여 사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열팽창인데 열팽창 조금 다른 얘기여서 일단은 비열에 대해서 196쪽 자, 물하고 콩기름을
70g씩 넣고 가열을 해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물의 온도는 81.9도씨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70g 밖에 안 되는구나. 콩기름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실 물은 100도씨 이상은 못 올라가죠, 원래는. 어찌됐건 콩기름은 137도씩 올라갑니다. 왜 이래, 왜? 질량도 똑같은데 물의 비열이 어때서? 비열이 커서 그래. 물의 비열이 커서. 아시겠어요? 네, 물의 비열이 크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콩기름은 팍팍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너네 그 기름이 끓고 있지 않아도 엄청 뜨거운 거예요. 기름으로 튀기고 막 이러잖아요. 기름은 이제 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안 끓고 있는데 달궈진 기름에다가 튀김 넣으면은 막 넣자마자 막 지글지글 하잖아. 네, 그 온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 기름이. 자,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비열이 작으면 크다. 반비례 관계. Q는 시멘트, 델타 T는 CM분의 Q. C랑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 자, 물과 콩기름의 온도 변화는 같은 게 아니고요.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크다 아니고요.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콩기름보다 물에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열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가열하는데 얘는 2배 걸렸다라는 것은 비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B가 이해하시나요? 비열이 크다라는 거죠. A 비열이 B 비열보다 큰 거 아니고요. 0에서 5분 동안. 근데 이거는 열량이라는 거는 같은 온도, 그러니까 얘가 5분 동안 가열하면 열 에너지는 똑같이 준 겁니다. 5분 동안 얻은 열량이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고 온도 변화가 큰 이유는 비열이 작아서 그런 거지 열량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가열했으니까. 0에서 5분 동안 온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다. A가 크잖아요. A가.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빨리 높아진다. 맞고요. 온도가 60도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B가 더 길잖아. B는 10분 걸리잖아. 4번. 참고 문제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은 나중에 이따가 198쪽입니다. 자, 근데 Q는 시멘트에서 델타 T다. 델타 T. 그러니까 20도씨에서 얼마가 올라가느냐, 20도씨에서 얼마가 올라가느냐, 뭐 그런 거지. 나중에 몇 도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 변화량이 몇 도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열을 구하래. 일단은 Q는 시멘트 써. 그 다음에 C를 구하래. C. 그럼 C는 M 델타 T분의 Q예요. 5대로 쓰는 거예요. 0.1kg. 0.1kg. 온도 변화 20에서 100도씨. 그럼 뭐 쓸 거야? 온도 변화량 뭐 쓸 거야? 80 쓰는 거예요. 100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셔야 돼. 100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Q가 얼마냐면 Q가 열량인데 4kcal. 알겠어요? 이거 순서대로 쓰는 거죠? 8분의 4니까 0.5. 단위는 kcal per kg 도씨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는 괄호로 하면 좋죠. 확실하니까.
Q는 시멘트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습 문제 1, 2번 풀어보십시오. 1, 2번. Q는 시멘트. 일단 Q는 시멘트 쓴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외운 공식 써놓고 Q는 시멘트. 근데 나중에 뭘 물어봐? 비열을 물어보잖아? 그럼 C는 M 델타 T분의 Q.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연필을 빨리빨리 굴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위환산입니다. 단위환산. 봐봐요. 여기 킬로그램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 뭐로 써져 있어? 그램으로 써져 있죠. 0.5로 바꾸셔야 돼요. 0.5kg. 응? Q는 시멘트인데 비열이니까 C는 M 델타 T분의 Q고요. Q는 얼마냐면은 2kcal 쓰시고 0.5 쓰셔야 되고 온도는 40도씨 높아졌다. 뭐 40도씨 올라갔다 이 소리지. 됐죠? 그 다음에 계산은 하시고 20분의 2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니까 0.1 kcal per kg 도씨 할 수 있습니다. Q는 시멘트에서 C는 MT분의 델타 T, M 델타 T분의 Q. 미안. 그러면은 얼마예요? 0.2죠. 0.2 kg. 델타 T는 이게 얼마 써야 돼, 이거? 25로 써야 돼. 30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도씨. 그때 5kcal가 들어갔다. 그쵸? 이게 분하자. 근데 여기 5분의 1이지. 이거 5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1이네 1 kcal per kg 도씨. 물이네 물. 알고 봤더니 어떤 액체는 물이었어요. 물의 비열이 1입니다. 할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열을 알려줬네.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다 해결됩니다. Q는 시멘트로. 자, 5분 동안 흡수한 열량이 요렇다. 근데 5분에 몇 도 올라갔어요 지금? 25도씨 올라갔죠. 25도씨. 여기에다가 Q에 5 쓰고 C에 1 쓰고, 왜냐면 1이니까 C가 M에 모르겠으니까 냅두시고, 온도 변화가 얼마라고요? 25죠? 그럼 M이 얼마야 되는 거야? 5분의 1이죠. 그쵸? 그럼 0.2 단위를 조심하면 되는데 요게 지금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램이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막 바꿔주면 되는데 0.2 킬로그램이다 알 수가 있고. 한 번까지 마저 할게요. 자, 이게 지금 킬로그램인데 얘 뭘로 써져 있어? 그램이죠. 그래서 0.5 킬로그램이라고 빨리, 그러니까 내가 틀리기 전에 바꿔주는 거야. 틀리기 전에 확인해가지고. 그냥 대충 풀다 보면은 틀리거든요. 그럼 이제 쓰면 돼. Q는 시멘트. Q가 얼마냐면 5, C가 1, M이 0.5. 온도 변화는 얼마여야 돼? 10. 근데 온도 변화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온도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온도니까 25도씩 써야지 다 되지. 알겠어요? 기껏 계산해가지고 10 쓴다니까 다들?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나중 온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10을 더해 주셔야죠. 왜냐면 10은 온도 변화량이니까. 알겠어요? 온도 변화량인데 냉각한 거 아니잖아? 가열한 거잖아? 냉각한 거면 10도씩 빼줘야 되는 건데. 자, 3, 4, 5번 풀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사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고.
자, 비열이 0.5인 어떤 액체가 10kcal의 열을 잃을 때, 읽으셔야 돼요. 잃을 때 10도가 내려갔다. 이 질량.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Q는 시멘트. 쓰고 채우면 해결됩니다. 근데 얼마를 줬대요? 10. 비열 얼마래? 0.5. 질량 모르니까 M. 온도 변화 얼마예요? 10. 그러면 M은 얼마인 거야? 2지. 알겠어요? 네. Q는 시멘트 채워놓는 겁니다. Q는 시멘트. C가 0.2. 온도 변화가 5. 온도가 5도씨인 고체에서 아니네, 5가 아니네. 처음에 3배니까 물론 이거 절대 온도로 하는 건 아니고 15도씩 올라갔다니까, 그치? 그러면 델타 T가 얼마? 10. 그 다음에 가해준 열량 얼마? 2. M. 얼마냐 물어봤죠? 1이네. 알겠어요? 원래 공식 외우고 써먹고 이러면 쉬워. 그쵸? 모르겠죠? Q는 시멘트 0.2, M이 5, 10, 몇 도 상승, 몇 도씨, 온도는 몇 도씨 상승했냐. 상승한 걸 물어봤으니까 그냥 델타 T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10도씨 상승한 거죠? 이 답이 10도씨. 자,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끝내고 싶어서. 네.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한데 개념 확인까지만 좀 하고 쉴게요. 좀 힘들 수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